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터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은입니다. 오늘 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까지 번졌죠. 게다가 경기 침체라는 악재까지 시장을 짓누르면서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 하나 숨쉴 틈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개인 투자자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반대로 말하면 골이 깊으면 그만큼 산도 높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부디 시장이 좋아지기를 빌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위해서 저희 슈팅스탁이 계속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올해 증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도 양시장은 끝내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 2% 가깝게 밀려났습니다. 결국 산타 랠리는 없었던 마지막이었는데요.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더 크게 짓누르면서 22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6천억 원 넘게 매수했는데요. 나아가 올 한 해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어치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무려 11조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전 업종이 모두 하락했고요. 시총상위 20개 종목들도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1.89%, 2% 가깝게 밀리면서 결국 7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679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각각 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올 한 해 수급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4조 원어치, 기관 투자자는 2조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만이 상승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2원 50전 내린 1264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환율도 올 한 해 등락폭이 심했죠. 올해 최고치였던 1444원까지 올해 10월에 찍고 그 이후로는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260원대까지 내려온 건데요.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평균보다 12.9% 오른 1292원 20전이었고요. 전문가들은 내년 환율은 상고하저 양상을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마지막 거래일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상한 김용덕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 한 해 마지막 거래일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프 전문가가 꼽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올 한 해를 뒤집어 봤었을 때 우리 시장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게 어떻게 보자면은 이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봤을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종목이 빠져야지 그렇죠? 되는 종목입니다. 바로 GSE라는 종목이고 예.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급등하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종목들도 하락이 나오고 새롭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거의 시작 자체가 이제 원자재인데 오늘 특징적으로 전 종목이 다 하락을 했었지만 유심하게 제가 좀 보는 거는 원자재에 대한 하락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이 지금 이전치 고점 대비해서 77% 정도나 선물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S라는 종목도 전체적인 박스권 흐름상에서 잘 버텨주다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최근에 좀 급락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찌 보자면은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뭐 성장주를 많이 들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개인분들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업종 변에서는 오히려 그나마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에 나왔는데 2월 달 이후로 지금 최저치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최저치였던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유럽의 비축량이 80% 정도밖에 모자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겨울보다 춥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유럽이 사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부 다 겪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따로 지금 러시아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발적으로 천연가스나 난방 같은 거를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좀 보여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LNG 수입 같은 경우에 늘어났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이전치보다 덜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방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겠는데 사실 뭐 내년도 시장을 보게 됐었을 때도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대부분에 있는 증권사 IB들이 원자재들이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이 GSE라는 종목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고마운 일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나와가지고 급등하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내년 1월 1분기 정도 때는 원자재 랠리가 나중에 선물 가격이랑 연동 지어가지고 상승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한 번 더 이제 무대를 그때는 뒤집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은 다시 천연가스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E도 덩달아 좀 떨어지고 있지만 내년에 이 원자재 가격 반등 신호가 나온다면 그때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으로 GSE를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아온 모델을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뭐 새롭게 뭐 스틸을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신스틸러인 줄 알았네요. 네,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은 뭐 강판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새로 상장을 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컬러 강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이제 전단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이제 절단 부분을 진행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은 이제 컬러 강판 영역 외에도 아연 도금 강판하고 냉간압변 강판 그리고 뭐 그 외에 기타 철강제 부분들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부분들이 이제 칼라 강판을 갖다가 절단 전단을 한다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 몇 개 년도의 실적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이제 같이 증가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성장성을 이제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강 사업 영역에서 이 부분을 추가적인 어떤 영역으로 좀 더 발전시키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3개년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 앞으로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로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했어요. 상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뭐 IPO를 해가지고 기업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주주를 모집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하는 상장 절차가 있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상장을 하는 이제 직상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스펙주들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는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슨 유진 스펙, 삼성 스펙 뭐 이런 애들 시장 안 좋을 때마다 급등 나오는 이런 애들하고 이제 합병 상장을 하는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펙주와 같이 합병을 해서 상장한 스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이후로도 뭐 점상한가와 추가점 상한가의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시세가 꺾일 만도 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안 좋은 장에서도 상한가를 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신규 상장주의 어떤 흐름을 연동하는 그 스타일의 반등이냐, 아니면은 종목 자체가 스펙 합병 상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만큼의 평가 가치를 반영받으려고 올라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신규 상장은 어떤 형식으로 상장이 되던 간에 장이 안 좋으면은 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안 좋은 날 상장하면 버렸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장대 한번을 거리는 경우가 많고,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하고 그날 상승장이면 따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상장 효과를 얻었다, 제대로 상장했다라고 하는데, 안 좋은 장세 분위기가 지금 지속되는 상태 속에서도 추가적인 또 상한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확률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워낙에 상장 이후에 많이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추가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를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 변동성이 나오다 보면 이제 고점이 잡히게 되면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다시 해주는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투자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 변동성은 분명히 다음 거래일에도 생길 거예요. 단타 칠 정도의 변동성은 생길 텐데 오래 가지고 갈 생각으로 베팅을 하게 되면 손실 보는 종목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베팅할 경우에는 잠시 정도 들르는 종목 정도로 앞으로 포지션을 생각해 주시면 될 그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스펙 합병 이후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추가 투자는 좀 유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제표 전문가가 뽑아온 모델을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KPX 생명과학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사실 12월 달을 우리가 좀 더 리뷰를 해보게 된다면은 사실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양시장 전부 다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시장 속에서 가장 강하게 모멘텀적으로 움직였던 친구들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만 유일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KPX 생명과학은 이제 어떤 거와 엮였냐면은 사실 국내 시장의 테마주라고 불리는 것이 뭐든 엮잖아요. 그렇죠?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부유층들이 이제 리오프닝이 다가오면서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들을 이제 사재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를 사재기하고 있다. 헷갈리네요. 그래가지고 화이자의 치료제를 사재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힘입어서 KPX 생명과학도 과거에 화이자 관련주로서 엮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상승 속도가 나왔던 건데, 사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12월 달에서 이 한 달 동안에 사실 뭐 관광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행 아니면은 뭐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 바이오 업종뿐만 아니라 뭐 감기약, 상비약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리오프닝을 생각보다 전체적인 시장 사이드에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 내에서 신락 같은 희망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2차전 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감사는 되지만 오히려 중국 쪽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주는 성향들이 12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막판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 흐름 자체가 아마 1월 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한 해를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들이 30% 정도가 빠졌다라면은 중국이나 이제 항생 본토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 이상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또 이후에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요. KPX 생명과학을 좀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오늘 거래량도 그렇고 되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간 상한가를 한번 가준 이후로부터 쭉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다가 전일과 동일하게 상승 속도를 낳아주면서 이전치에 있었던 상한가 갔었을 때 고점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사실 뭐 막판에서는 좀 내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추세는 어느 정도 상승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반감의 움직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특히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대한 이슈로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자라면은 좀 기술적인 움직임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좀 위쪽 라인에서는 지금 신규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나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유층에서 화이자가 제작한 이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제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재기 현상에 따라서 KPX 생명과학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신규 진입은 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리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바로 입장을 하시면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투자 정보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아온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중국발 효과를 좀 받는다라고 하는 맞아요. 종목들이 또 재료가 나왔습니다. 게임주 쪽에서 중국이 지금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봉쇄로 또 코로나 그 반사 수혜를 받는 애들의 반등력을 이끌어 주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및 해외에 게임 관련된 대량 판호 발급을 추가적으로 해줌에 따라서 관련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44개 판호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7개 판호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넷마블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역시나 그 중에 한 개 판호 부분들을 이제 발급받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다루는 이제 업체에 해당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모두의 마블부터 시작해서 스톤에이지 월드 등등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쪽이에요. 어떤 이제 PC 게임 영역보다는 모바일 게임 영역 부분에 세븐나이츠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런 부분으로 좀 장르를 MMOG 이제 뭐 롤플레이닝 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갖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좋게 계속 나오고 있다기보다는 적자나 흑자 부분들을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투자 성과가 안 좋은 부분에 영향을 같이 들어와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적자 전환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실제 중국 내에서 판호배양을급을 해준 것 중에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뭐 A3 뭐 얼라이브라고 하는 뭐 그런 게임이 있나 봐요. 이 게임이 이제 판호 발급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17% 이상 급등 추세를 이제 준 것으로 해당을 합니다. 이런 종목 외에도 실질적으로 연동된 이제 중국 영향이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대표 게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력, 대부시서주도 그렇고 중대형급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승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실질적으로 판호 발급이 또 연동돼서 나온 이제 넥슨 류 게임주, 뭐 넥슨 GT는 이제 갭상승 이후 뭐 음봉 부분들을 좀 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영향력이 있어서 계속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애가 있고 영향력을 초반에 받고 음봉으로 떨어진 애도 있고 좀 차이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음봉을 준 종목보다는 양봉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치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랜만에 갭상승 반등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추가적인 기대 심리가 몰리지 않겠냐고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방학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청소년 연령대층이
게임을 좀 많이 하는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할 시간보다는 놀 시간이 많아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특히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관련된 중국 효과까지 연동된다면은 다음 거래일인 이제 새해 첫 거래일 주간 부분에 게임 관련주 어떤 강세 현상이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도 이제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추세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거래량이 좀 증가한 패턴으로 시세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갖고 신년 장세에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뭐 게임주들의 호재가 생기면서 넷마블이 특히 뭐 갭상승하고 17%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보셨고요. 오늘 토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올해 마지막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방송해 주시나요? 일단 우울한 네. 2022년이 네, 지나갔잖아요. 힘들었죠. 마지막 장까지도 시장을 엎어뜨리면서 네. 사실상 충격을 좀 받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어서 굉장히 우울한 좀 심 빠지는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시장에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어떤 시장이 펼쳐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1월 달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제가 신년 초부터 여러분들 계좌에 힘있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오늘 제시를 하면서 종목명과 매매법을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들 꼭 참여하셔서 우리가 2023년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런 무료 방송 준비했으니까 참여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2023년의 승부처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또 매매 전략까지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도전 상한가 종목 오늘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힌트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추첨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에 대한 AS 받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제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A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히솔루션 볼 텐데요. 오히솔루션이 다시 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줄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이 워낙 좋게 보시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목표가까지도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딱
까놓고 봤었을 때 내년도의 시장을 정말 좋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맞아요. 대부분 다 일단은 안 좋게,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되었을 때 그나마 우리 국내 시장 속에서 그럼 지수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수를 올리지 않으면서 그나마 우리 국내 시장에서 좋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제 뒤에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올해 기준으로 제가 안 그래도 노란톡방에다가 오늘 말을 올려놨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찌 보자라면은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2년 동안의 대다수인 국가들의 선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선거에서 처음에 됐었을 때는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들을 우선적으로 했었다면 이제는 리오프닝 이후로 인프라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도 전에 2019년도 때 어떤 인프라 사업들이 가장 많이 구축되었을까? 그게 바로 5G였거든요. 그러면 그 5G에 대한 구축된 사업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전에 한 3년치에 있었던 사업들을 다시 또 꺼내지다 보니까 회사들과 그다음에 어떤 물량들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 속에서는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5G들을 섭렵하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이솔루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드린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통신 장비는 그만큼 많이 하락 자체가 되었었고 지금부터 박스권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실제 시장에서 내년 1분기 때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인도에서 5G 관련돼서 구체적인 논의안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 더 탄력받으면서 추가 급등 상승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사실 반도체도 굉장히 싸질 거고 그리고 또한 반도체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빈기 시장이 이제 막 찾아온 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또 사이클적으로 2년 정도가 좀 필요합니다. 텀 자체가. 그리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나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을 만약에 좋게 보는 사람이라면은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이나 홀딩 관점 보실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내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PER이 가장 높은 것은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 매도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개인들만 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장 테크 상에서는 5G가 그나마 주력적으로 좋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 투자 전략이었고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에서 옆으로 박스권을 기어주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일단은 시장과 동일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후 급락 자체는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전치에 있었던 저점 라인을 깨더라도 저는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 속에서 좋을 만한 가지수가 5G 통신 장비 쪽 섹터다 보니까 이런 장비 쪽은 좀 홀딩하시면서 내년 정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5G 관련주들은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삼성전자와 인도와의 어떤 협의가 또 공개가 되면은 그 재료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자, 홀딩하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도 뭐 마찬가지 맞습니다.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예.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솔리드는 오이솔루션과 다르게 탄탄한 수급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좀 주도했던 친구였거든요. 5G 섹터 내에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3% 정도로 하락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치에서 좀 이탈하면서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딱 이 시점, 작년 딱 말 시점에서는 우리가 저점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장 자체가 좀 보합권 마감하면서 그 다음 날에 상승하는 분위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습니다. 산타랠리일 줄 알았는데 니은을 빼먹고 와가지고 자탄 랠리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투심 자체가 매우 안 좋아요. 사실 개인분들도 지금 과거로 또 돌아가게 되면은 주식 안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투심 자체가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을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 항상 좋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에게 수급이 쏠리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딱 예전에 한 2010년도, 2011년도 그래서 그때부터 박스 PC를 딱 그랬거든요. 2009년도까지 굉장히 이제 급등 나오면서 시장에 모멘텀 크게 올려줬다가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갈 게 없다 보니 그때 이제 중국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중국의 문호 개방이라든지 중국의 경제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 한창 엔터테인먼트나 코스메틱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년 시장도 동일하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내년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거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 쪽 관련된 코스메틱과 뭐 미디어 쪽 관련된 섹터들과 더불어서 5G 성장 쪽에서는 5G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간 12월 달 기준으로 좀 많이 상승세가 나왔었고 이전치 있었던 2020년도 이전치 있었던 라인대에서 지금 종가도 매저 쓴다 보니까 현재 시점 내에서는 이제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박스권을 기어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정도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수익률 10% 정도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수익률을 10% 잡고 홀딩하자라고 말씀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코리아 서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영 조금 힘을 못 내고 있는 맞습니다. 아직까지 좀 부진한데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 코리아 서큐티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라는 투자들의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심리 대비 너무 빠진 겁니다. 너무 가격이 할인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늘 보게 되면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오늘도 종저가로 마감했어요. 연말 마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을 한 번 더 깨준 상태에서 75,000원대는 지켰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안겨주는 섹터이긴 하죠.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전망이 되어지지만 주가는 지금 더 선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무서워하면서 다 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딱 1년 전이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8만 원이나 이때 물리시더라도 나는 10년 정도 길게 볼 거야 했는데 지금 불과 한 1년, 2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던지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게 많은 할인체가 발았다라고 하다 보니 과대 낙폭이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그마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늘 상승했던 게임주처럼 갭상승이나 급등 형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들고 있었던 거고 목표가 그대로 15% 정도 유지하면서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는 12,000원 라인대 그리고 11,000원 라인대는 좀 유지해 줄 거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대에서 나중에 이런 종목대의 특징은 갭상승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네마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중국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가지고 갭상승으로 크게 급등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좋다 했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이슈를 가지고 상승했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도 그런 관점상에서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런 모멘텀들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이제 투자 유지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영 맥을 못 추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지금은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뭐 무리 없이 보유하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꾸준히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입장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맥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트가 오늘 바로 5% 상승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굉장히 좀 뜻깊은 네, 그런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또 어제 장정무료 방송에서 해드렸던 부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뭐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메타버스 영역을 좀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메타버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조정이 나오면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보통 많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후반부 들어서면서 그게 좀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시장이 조정인데도 주가가 오르는 형식의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작업하는 주체들의 흐름이 메타버스 영역을 한번 크게 건드리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 부분으로 메타버스 영역을 강조해드렸는데 역시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해주는 메타버스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맥스트도 그중에 한 종목이고 역시나 하고 있는 영역 자체가 뭐 그 메타버스 영역 중에서도 AR 서비스 영역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래 사회라든지 또는 미래의 어떤 빌딩에서 구현될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 부분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의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치가 좀 많이 주가의 상승을 올려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장에도 이렇게 내려갔는데 상승장에는 더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치를 또 가질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1월달 시장을 무료 방송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맥스트 같은 경우 추가적인 레벨업이 강하게 1월달에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가 이제 12,000원대 중반 정도 가격 구간대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매수가 가능하셨을 텐데 전일 종가보다 좀 갭상승의 흐름을 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 달성 부분은 뭐 이제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실제 가져가는 수익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10%가 덜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조를 하시라고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뭐 12,000원, 4,500원 정도에 가면은 목표 수익률 및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13,000원까지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종목인 만큼 다음 주간 거래일에 추가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너무 빨리 차익 실현을 하는 관점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을 수 있는 파동이 나올 종목이니까요. 여유롭게 어떤 방송의 공식 수익률이 달성된다고 해도 더 보고 팔아도 되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맥스트, 이 메타버스 섹터는 다음 달에도 상승이 좀 예상되는 유력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맥스트도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삼성출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이 종목은 어떤가요? 지금 흐름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왜 그러냐면은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또 미디어 업종이 성장성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조정을 보인 미디어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시장 흐름보다도 11월하고 12월에 더 많이 오른 게 미디어 업종이거든요. 시장 상승력이 9월에 낙하가 나오고 10월에 바닥을 잡고 11월 중반 정도까지 오르다가 또 옆으로 기다가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거래소는 좀 더 오르다 빠지기 시작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11월 중반부부터는 다시 흘러서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말 마지막 장이 끝났는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눈을 보니까 우울해요. 예, 좀 많이들 우울하십니다. 우울한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역시나 얘도 10월 달부터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라서 흐름상으로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이제 높은데 막판 후반부에 좀 빠져내려온 부분들이 아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거고요. 다행히 오늘 미디어 업종 애들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보시면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온 거래일이 이 거래일이나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를 주고 있는 애들은 되게 센 애들이에요. 코스닥에서 1,300개 가까이 떨어지고 거래소에서 800개 가까이 떨어지고 오른 종목이 채 350개가 안 되는데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위 한 10% 정도 범위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안을 좀 삼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월 달에는 뭐 상장말 이슈가 또 뜰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업종 애들은 1월 달도 또 추가 상승 모멘텀을 탈 수밖에 없는 구간대로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삼성출판사 제가 지정해드린 목표 주가까지 이번 달에는 달성이 안 됐지만 다음 달까지 좀 지켜보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출판사도 다음 달까지 좀 더 지켜보자 말씀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온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 이 종목도 오늘 1% 상승으로 그래도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네, 오늘 대부분의 80% 이상의 종목이 급락이 나오거나 막 몇 프로씩 빠졌는데 흐름상으로 오늘 2% 가까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어제도 특히 10몇 프로 급등이 나왔다는 거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가온 미디어를 얘기할 때 미디어가 아니고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뭐 5G 영역부터 XR 영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스템 통합 영역부터 미래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애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뭐 가온 미디어 하면은 뭐 기가진이와 관련된 부분에 AI 인공지능 셋톱박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시스템 통합 관련된 유기체, 사물 인터넷 트렌드까지 같이 묶여 있고요. 추가적으로 XR 관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영역까지 설립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주면서 연동된 업종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얼마 조정이 나오지 않고도 다시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올 걸로 볼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기대하시던 목표 주가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달성이 될 수 있겠는데 다만 가격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당락을 조금 진행을 사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8,300원인가 400원인가 그 정도에 잡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도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될 겁니다. 이게 이런 이제 권리락 배당락들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수익률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는 뭐 이제 스텝진들이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뭐 대략 8,500원 이상권까지는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배당 나오는 거 다 받고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다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달 한 일주일 정도만 보셔도 기본적으로 한 8,500원 이상권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AS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방향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까지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들에 대한 AS를 받아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면 새해가 돼도 2022년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피드백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망했죠. 폭망한 2022년도. 이제 끝났으니까 쳐다보지 말자고요. 맞아요. 네, 뒤도 돌아보지 말자고요. 네, 현재 상태에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시장 전략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를 공략해야지 수익이 잘 날 거냐잖아요. 12월도 솔직히 좋은 분야를 공략했다면 지금 손실이 안 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분야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핵심 분야 한 2-3개의 분야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석하셔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추천주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거기 종목명과 매매법에 대해서 또 자세한 종목에 대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서 또 내년 첫 장에서 시트 수익 기록할 수 있는 추천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전략주 공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년에 그나마 좋을 만한 섹터가 사실 저는 무료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딱 두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관련된 거랑 5G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중국 관련된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얼마 정도 예측될 것 같냐 사실 몰라요. 왜냐하면 근데 한 번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실망시켰던 적이 있었냐? 실망이라는 거는 사실 뭐 국민성이 아니라 어쩌면 매출적이나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 실망적인 부분이 있었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관광 왔을 때 한국에서 뭘 할까?
보게 된다라면은 뭐 숙박도 하고 여행도 하고 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성분들은 피부 미용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부 미용 관련된 코스메틱 업종을 가졌습니다. 종목명은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로닉의 종목은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장세가 이루어졌었고 12월 달 기준으로서도 되게 상승 속도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상승 속도가 나와가지고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쭉 흘렀다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잡혀져 있습니다. 중국과 왜 관련주로서 엮였냐면은 자사의 의료기계가 이제 중국의 품질 보증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있었고요. 사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아적으로 봤을 때 매출 부분에서 사실 분기마다 계속 2배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시아의 어떤 비중이 높았냐? 바로 중국적인 부분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봤었던 이제 중국에 대한 품질 보증의 인증이 되는과 동시에 저번 분기부터 해가지고 올부터죠. 올해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아시아 부분 관련된 매출들이 2배씩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마찬가지로도 피부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하이로닉 관련된 제품들도 더 많이 이제 영업이익 자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매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코스메틱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감산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 자체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로서 좀 보여집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열려져 있고 여성분들의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코스메틱과 피부 미용과 뭐 임플란트 이런 의료 부분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한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로 제가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고점 라인이었던 이전에 한번 지금은 8,500원 라인대인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한번 10,000원대까지 한번 찔러주거든요. 그렇죠? 찔러주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면서 목표가는 1,200원, 손절가는 한 7,000원 정도 잡고 여러분들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프 전문가가 소개해드린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은 하이로닉이었고요. 말씀드린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전에 그 인성 정보를 추천드릴 때 예. 인성이 좋은 분들이면 네. 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맞아요. 그런 정보를 드린다라고 네.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네, 착한 분들, 선한 분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착해야 되는 거고 네. 일단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다 착하시잖아요. 네. 여기 있는 이제 전문가분 또 네. 앵커분 또 우리 저 스태프분들도 다 착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사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이제 IT 영역인데 IT 특정 분야 영역에서 전 세계 1위 업체예요. 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그것도 독보적 수준의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넘사벽이어서 누가 감히 도전하지 못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상당한 힌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영역에서 이 관련된 제품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앞으로 사용되게 될 분야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광학 장비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전 세계 어느 기업이 됐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적 폭증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갖고 있겠죠.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자, 역시나 오늘 장이 급락이었는데도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죠.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시장이 정말 크레이지하게 내려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차 파동에 한번 11월에 나왔고 누르다가 12월 달에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매매법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 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정확한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높게는 잡지 않아요. 일단 10%로 잡지만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시고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고요. 그 이외에도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